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듀얼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13강 전자기파와 파동의 간섭 파트에 대해서 나가볼 차례입니다.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맨날 수능 1번에 출제되는 단골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뭐 자외선,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만 잘 익히시면 되는 파트고요. 파동의 간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드디어 이제 위상이 서로 반대인 물결파가 간섭하는 현상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의 간섭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파장이라는 반파장의 홀수배, 반파장의 짝수배 같은 경로차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익히셔야 되는 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완성 13강을 통해서 파동의 간섭 파트 완성! 개념 완성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봅시다.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은 같은데 뭐가 반대래?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쵸? 위상이 서로 반대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위상이 서로 반대면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을 하고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은 상쇄 간섭을 합니다. 그쵸? 만약 위상이 동일한 두 물결파가 간섭을 하는 거였다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뭐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파장의 홀수배라는 건 경로차가 뭐 2분의 람다 아니면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부르고요.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거는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요렇게 반파장의 짝수배로 점점 들어가는 때에 우리가 상쇄 간섭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위상이 반대일 때. 그쵸? 그럼 지금 봅시다. 점 P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딱 봐도 PQ점은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하게 쓰이겠지? 그치? 그럼 봐봐. P점과 Q점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관계니까 예를 들어 뭐 P점에 마루마루가 만났으면은 Q점에 골골이 만날 거고요. P점에 골골이 만났으면은 Q점에 마루마루가 만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화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변이에 따라서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주기가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 주기가 4초라고 알려주고 있네. 그쵸? 아, 주기가 4초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고 S1, S2에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속력이 10cm/s로 같다고 합니다. 그쵸? 자, 두 물결파가 간섭을 하든 뭐 보강 간섭을 하든 상쇄 간섭을 하든 간에 간섭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건요, 속도 안 변하고요, 주기, 진동수 안 변해요, 람다도 안 변합니다. 그럼 오직 뭐만 변하는 거야? 진폭이 변하는 거죠. 진폭. 그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10cm/s라는 걸 알려줬다는 건 우리한테 각각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10cm/s가 되려면은 주기분의 람다가 속도니까 주기가 4면은 람다가 40cm구나. 즉 파장이 40cm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 40cm겠습니다. S1과 S2 둘 다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이 40cm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니은 T가 1초일 때, T가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냐라고 하는데 지금 1초일 때 얘는 P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고요. P점에서 보강 간섭을 했네요. 마루와 마루가 만난 것 같아요. 그쵸? 이때 경로차는 요렇게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L2라고 하면은 이때의 경로차, P점에서의 경로차는요, L2-L1이 됩니다. 그쵸? 근데 Q점에서의 경로차를 구해보잖아? 그러면 요렇게와 요렇게가 되죠?
딱 봐도 지금 어때요? 약간 평행사변형 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L1이고 이 길이가 L2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Q점에서의 경로차도 사이즈만 비교하면 L2-L1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P점과 Q점에서 경로차의 길이 자체만을 비교하면 똑같다는 거지. 즉, P점과 Q점 모두 다 보강 간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T는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에 크기만을 물었으니까 P에서와 Q에서 변위의 크기 자체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디귿 5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온 경로와 요렇게 온 경로의 차이가 없죠. 두 파원으로부터 5점까지의 경로차가 0이에요. 0. 경로차가 0이면은 반파장의 짝수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위상이 반대인 경우니까. 디귿 그래서 5점에서 보강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작년 수능 문제였고 정말 오랜만에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물결파가 간섭하는 현상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 이어서 닮은 꼴 문제까지 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닮은 꼴 문제 봐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1.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두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데요. P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또 PQ를 원점 대칭 관계를 주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줬잖아. O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간접적으로 조건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5점에서는 경로차가 0이 됩니다. 그쵸? 두 파원으로부터의 경로차가 0이 되는 곳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거는 위상이 서로 반대가 간섭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쵸? 위상이 반대인 간섭하고 있구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Q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파장이 둘 다 20cm라고 합니다. 지금 주기가 요렇게 한 번이 주기니까 주기가 4초, 파장이 20cm니까요. 속력이 5cm per sec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오케이? 기억! S1, S2에서 발생하는 두 물결파의 위상은 서로 반대라고 했습니다. 니은 S1이든 S2든 둘 다 물결파의 속력은 5cm per sec겠네요. 디귿 T는 2초일 때, 요때 지금 Q점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P점에서는 원점 대칭인 관계 때문에 우리 아까 했듯이 경로차를 각각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평행사변형 꼴이 나오니까 경로차의 길이 자체가 같죠. 그쵸? 그러니까 Q점에서도 보강, P점에서도 보강을 할 텐데 하나 더 조금 더 심화되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Q점에서는 지금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을 했죠. 그쵸? 근데 보시면 P점은 Q점에 대해 원점 대칭인 관계잖아요. 그쵸? 그럼 P점에서는 누구랑 누가 만나서 보강을 할까? 당연히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P점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얘를 그냥 뒤집으면 돼요. 그럼 P점에서 그래프를 내가 요 핑크색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요게 P점에서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다. 즉 T가 2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자체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로 다를 수 있지만 변이의 크기, 즉 절대값은 P에서가 Q에서와 같아야죠. 그쵸? 둘 다 보강 간섭이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 경로차 위상 반대인 거 이번에 작년 수능 문제와 닮은 꼴 문제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2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2점. 전자기파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드디어 프로젝터 램프를 좀 바꿔가지고 프로젝터가 되게 밝게 잘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화면에서도 조금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번.
그러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한번 진행하는 동안 전자기파가 진행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쵸? 즉 파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파장. 한 파장이잖아. 파장.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냐? 얘랑 누가 와도 수직이죠. 맞습니다. 니은.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죠. 빛도 전자기파에 포함이 되니까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정해져 있어요.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맞지? 그런데 속력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 잘 보자. 그럼 V는 F 람다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속력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람다를 키우면 속력이 늘어나냐요? 라고 지금 되게서 묻고 있잖아. 그치? 람다가 커지면요. 이에 반대로 진동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속력은 일정해요. 아시겠죠? 네,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그림가는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를 분류한 것이고 나는 암 치료를 위해 전자기파 기억을 쏜 거고요. 기억은 A, B, C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암 치료를 할 때 인체에 쪼이는 전자기파는 감마선이죠. 감마선. 감마선은 지금 보시면 파장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제일 큰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에는 여러분들 감마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음에 B에는 마이크로파가 들어가겠죠. 마이크로파의 예시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C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전파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은 A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 진동수는 파장이 짧을수록 커야 되니까 C가 A보다 클 수가 없네요. 지금 진공에서는 전자기파의 속력이 모두 다 일정하기 때문에 B와 C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전자기파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시를 또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예시밖에 문제가 안 나오고 항상 수능에서 1번으로 출제가 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림은 전자기파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시인데요. A, C는 각각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성통신은 당연히 전자기파 중에 전파 쪽을 사용해야 되니까 마이크로파를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온도계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해? 당연히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읽으려면은 가시광선으로 여기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A는 마이크로파이기 때문에 땡. 니은 B 같은 경우엔 적외선이니까 자외선보다는 진동수가 작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진공에서의 파장은 A와 C가 같지 않죠. 파장 다르고 진동수가 달라요. 근데 속력이 일정한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으로 가시면 되고 니은은 2번이네요. 그래서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부터 간섭이네요. 소음 제거 이어폰. 여러분들 요즘에 에어팟 프로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저도 에어팟 프로 2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걸을 때도 진짜 에어팟을 안 꽂으면 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에어팟을 굉장히 이용하는데요. 자, 소음 제거 이어폰에서 소음 제거 회로에서는 내장된 마이크에서 감지한 외부 소음이 있겠지, 그치? 외부 소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대 위상인 소리를 제작해줘요. 프로세서가. 그럼 반대 위상인 소리를 만들면은 이 원래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이 지금 무슨 간섭을 해요? 상쇄 간섭을 하니까 외부 소음이 차단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소음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기억, 반대는 적절하고요. 기억,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는 합성파의 진폭이 0이 되니까 작아지죠. 디귿, 파동의 간섭 효과는 무반사 코팅 렌즈에서 반사광을 제거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빛과 반대 위상의 빛을 이렇게 딱 무반사할 수 있게 두 개를 같이 간섭을 시켜주죠.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을 시켜줌으로써 이게 반사가 되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게 무반사 코팅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간섭의 예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5번. 그림은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동일한 위상,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위상인지.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물결파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에 대해서 A, B, C가 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P점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네요. 그쵸?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됐고요. Q점은 마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상쇄 간섭. R점은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됐습니다. 자, 봅시다. A. P에서 중접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냐 묻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 일정한 거는 상쇄 간섭하는 경우죠. 보강 간섭 같은 경우에는 마루마루를 찍고 골고를 찍고 마루마루를 찍고 골고를 찍고 상쇄 간섭은 그냥 쭉 0으로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보강 간섭이니까 땡이겠습니다. 학생 B, Q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맞습니다. 학생 C, R에서 중접된 두 물결파의 위상은 어떨까요? 같죠. 골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보강 간섭을 하는 거죠.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B, C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A, 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는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잘 봐봐. 이 스피커로부터 0인 지점까지와 B로부터 0인 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쵸? 즉, X는 0이라는 지점은요. 경로차가 0인 지점인데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치? 그러면 반파장의 짝수배에서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보았을 때 위상이 동일한 두 소리구나라는 걸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X축상에서 X는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가 2D라고 합니다. 그쵸? 즉 0에서 보강이 일어나고 2D에서도 보강이 일어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에서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즉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이런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경로차가 0인 데서 제일 가까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람다겠죠. 그쵸? 딱 경로의 차이가 람다만큼 날 때 보강 간섭을 하는데 그 길이가 몇 D라고? 2D라고. 맞죠? 그러니까 저 소리, 음파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파장은 2D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A와 B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위상이 동일하다. 맞습니다. 니은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냐 묻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동수 안 변하고 파장 안 변한다 했어. 그럼 뭐만 변하는 거야? 진폭만 변하는 겁니다. 땡.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디귿. 그럼 마이너스 2D와 2D 사이에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묻고 있잖아요. 그쵸? 자,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반파장의 짝수배에서 보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파장의 홀수배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상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반파장의 홀수배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2D와 2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는 경로차가요 람다인 지점이고요. 여기도 경로차가 람다인 지점이고 여기는 0인 지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 사이에서 상쇄가 일어나는 곳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인 곳밖에 없겠죠. 어디랑 어디? 정확히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두 마리가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쵸? 항상 보강과 보강의 사이에는 상쇄가 있고요. 보강과 보강의 사이에는 상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D와 플러스 2D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두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D와 D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7번 봅시다. 7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프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곤 합니다. 그림 가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X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진폭 파장 속력은 모두 같다고 합니다. 2초가 지났을 때 XY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지금 봐봐. 2초가 지났는데 1m밖에 못 왔어요. 그렇죠?
그럼 속력은 2초 동안 1m 온 거니까 2분의 1m/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보시면 파장이 2m네. 그러면 주기는 4초여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 두 파동의 주기는 2초냐? 아닙니다. 주기는 4초입니다. 니은 나로부터 이때로부터 3초가 지났을 때 x는 4m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냐라는 걸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 3초 뒤에 각각의 파동에 어느 지점이 x는 4m에 도달하냐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보시면은 1초에 2분의 1m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초면은 각각 2분의 3m씩 진행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 x는 4m인 지점으로부터 2분의 3m 떨어져 있는 요 지점과 2분의 3m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이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보강이된다.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당연히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변이가 0이 될 거다라고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지금 보시면은 x는 4m인 지점은 두 마리로부터 경로차가 0인 곳입니다. 그렇죠? 경로의 차이가 0인 곳인데 지금 두 마리 파동 봐볼래? 위상이 반대죠. 그렇죠? 위상이 반대잖아. 위상이 반대면은 반파장의 짝수배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x는 4m인 위치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두 가지 방법으로 둘 다 푸셔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 나로부터 6초가 지났을 때 5.5m에서 중접된 파동의 변이를 물어보죠. 자, 그럼 6초가 지나면요. 우리 1초에 2분의 1m 가야 되니까 6초가 지나면은 3m 이동을 한상할 겁니다. 그쵸? 각각의 파동이 3m 이동했을 테니까 5.5m부터 3m씩 가보면 되겠죠. 그쵸? 요 노란색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5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y 파동은 3m 떨어진 6.5, 7.5, 8.5에 있을 마루가 올 거고요. 그쵸? x파동 같은 경우에는 4.5, 3.5, 2.5에 있는 마루가 다가오겠죠. 그쵸?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을 하게 될 거고요. 보강 간섭을 하는데 플러스 0.5와 플러스 0.5를 만나니까 당연히 변이는 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니은 디귿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8번도 가봅시다. 8번. 8번에 여러분들 좀 별표 쳐놓읍시다. 별표. 8번은 여러분들이 맨날 물결파를 풀 때 요렇게 지금 저 약간 마루골 표현하는 걸 풀 때 저 P점 같은 경우엔 되게 잘 푼단 말이야. P점 같은 경우엔 그냥 바로 경로차 빵빵 해버리면 되니까 되게 잘 푸는데 뭐를 못 푸냐면 두 파원과 파원 사이 지점을 좀 어려워합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P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원 간섭이라고 불러요. 2차원 간섭.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경로차 개념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1차원 간섭에서는 그 경로차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그 살짝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봅시다. 그러면 X축상에서 거리가 4D만큼 떨어진 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F로 같고 동일한 집폭과 위상. 일단 위상이 동일하구나. 두 물결파의 시간 t는 0일 때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점 P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으로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이라고 합니다. 그쵸? 속력이 T0분의 D로 알려줬고요. 속력이 T0분의 D인데 지금 보시면은 파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잖아. 그치? 여기가 골이고 여기가 골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파장이 1이네요. 그럼 주기도 2T0구나 라는 사실은 금방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진동수는 2T0분의 1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땡이에요. 그쵸? 기억은 땡입니다. 니은 T가 3T0일 때 P에서 중첩되는 두 물결파의 위상은 서로 같냐 묻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의미가 없어. P는 어차피 경로차로 해결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 봐봐. 여기서는 반파장, 한파장 맞죠? S2로부터는
반파장, 한파장, 1.5파장 같죠. 그쵸? 그럼 1.5파장에서 1파장을 빼면은 여기는 경로차가 반파장인 곳이란 말이야. 2분의 람다. 그치? 근데 두 마리의 위상이 동일하니까 반파장의 홀수배가 경로차인 곳에서는 무조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P점에서는 항상 위상이 서로 같지 않고 반대인 애들이 만난다는 거지. 마루와 골이 만나야지 상쇄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중첩되는 두 물결파의 위상은 서로 반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답은 디귿이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디귿을 보기 전에 이걸 좀 봐볼까? 잘 봐봐. 요게 제가 지금 좀 가져온 확대된 그림인데 잘 봐보세요. 여기가 S2고 여기가 S1일 때를 좀 보는 거거든. 요거 좀 지울게요. 지금 보시면요. 뭐 P점 같은 거 찍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빵빵 경로차 때리면 되니까 PQRS는 참으로 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S1에서 S2까지 가는 요 라인을 조금 집중해 봅시다. 오케이. 일단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지점은 경로차가 0인 지점이에요. 경로차가 0인 지점은 당연히 여기가 지금 경로차가 0인 지점이죠. 그쵸? 그럼 보면은 지금 점선하고 점선이 만나니까 점선은 골이라고 했을 때 골과 골이 만나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골과 골이 만나니까 보강을 할 거란 말이야. 보강. 맞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좀 써놓자. 자, 1차원 간섭에서는 2분의 람다마다 보강, 그 다음에 2분의 람다마다 상쇄라는 규칙을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같으면은 보강 간섭이 람다 0에서 보강이 됐으면은 그 다음 보강되는 지점은 경로차가 람다가 되는 지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1차원 간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게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저 경로차 0, 즉 보강 간섭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2분의 람다가 떨어진 곳, 즉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떨어진 곳을 가면은 바로 보강 간섭을 해버립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2분의 람다만큼밖에 안 갔어. 왜?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골이잖아. 그럼 2분의 람다 차이죠. 그랬더니 여기 보강. 여기 또 2분의 람다 떨어진 곳 가면은 보강. 반대쪽도 2분의 람다 떨어진 곳 가면 보강. 2분의 람다 떨어진 곳 가면 보강입니다. 그럼 선생님, 상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상쇄는 그 사이가 상쇄입니다. 저 파랑이들이 다 상쇄예요. 아시겠죠? 1차원 간섭, 즉 파원과 파원에서의 1차원에서의 간섭을 보고 싶으면은 2분의 람다마다 보강, 2분의 람다마다 상쇄라는 요 룰을 따라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1차원 간섭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디귿 선제 해결해 봅시다. 디귿. S1,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동수만을 2분의 1에 풀어왔는데, 그치? 자, 속력은 안 변할 테니까, 진동수를 2분의 1배 시켰다는 거는 이렇게 쓸까? 진동수를 2분의 1배 시켰다는 거는 파장이 2배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할 겁니다. 그쵸? 그럼 지금 보시면 원래 같으면 여기가 지금 경로차가 0인 지점이니까 보강 지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가면 보강, 2분의 람다 가면 보강, 2분의 람다 가면 보강, 2분의 람다 가면 보강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상쇄는 그 사이, 상쇄가 있었을 테니까 원래 같으면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저 세로줄로 되어 있는 데가 상쇄야. 알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람다를 몇 배로 한대? 람다가 2배가 된대요. 람다가 2배가 된다는 거는 2분의 람다라는 것도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경로차가 0인 지점부터 원래 2분의 람다 가려면 여기까지만 가면 됐지만 이제는 요만큼이 2분의 람다 차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이 2분의 람다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진동수를 반띵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지점이 다시 보강이 될 거고요.
여기 지점이 보강이 될 테니까 항상 보강과 보강 사이에 상쇄가 있죠. 그러니까 보강과 보강 사이에 상쇄 지점이 있을 거고요. 보강과 보강 사이에 상쇄 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하나, 두 개가 맞는 선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2번으로 답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점 8번 문제가. 요거 1차원 간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되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3점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지난 강의들을 조금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가끔씩 좀 안광이 없는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안광을 되게 신경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내신 대비하는 학교만 10개가 돼가지고 내신 대비에 너무 지친 나머지 여러분들 강의를 약간 안광이 없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강의는 안광을 빡 주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가는 보시면은 금속반에 단색광 PQ를 비쳤을 때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금속반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광전 효과와 지금 연계된 문제 같아요. 그림 나는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P는 기역 영역, Q는 니은 영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역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파트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X선 파트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진동수가 더 큰 Q, 즉 X선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이 됐겠죠. 왜? 광전자가 방출이 되려면은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금속판에 쬐어줘야지만 광전자가 방출이 되니까 Q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진공에서의 파장은 지금 보시면은 적외선이 X선보다는 길 겁니다. 속력은 두 마리가 같겠죠. 그 다음에 Q에 의해서 지금 광전자가 방출되니까 금속반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3.1번 문제는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름막, 얇은 막 간섭인데요. 요게 지금 올해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실렸던 것 같고 수능 완성에도 문제가 실렸고 심지어 수능 완성 예시 앞쪽에 개념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만약 간섭 문제 예시 문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간섭의 사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얇은 막 간섭을 아마 연계 출제했다고 평가원에서 우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물리는 연계되는 것들 한번 보시면은 수특수완이랑 연계되는 게 완전 크게 이거 완전히 수특 문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느낌은 좀 없고 사실 연계가 돼도 50%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찾아봐야지 연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림 가는 기름막에 의한 밝고 어두운 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상쇄 간섭이 됐으니까 검게 보일 거고요.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보강 간섭이 된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면 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났으니까 너가 상쇄 간섭에 대한 예시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상으로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겠죠. 그러니까 상쇄 간섭에서는 저 기름막이 검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밝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기억, 기름막의 밝고 어두운 무늬는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비눗방울 예시도 있죠. 그렇죠? 얇은 막 간섭. 나에서 P와 Q가 만나서 진행할 때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상쇄 간섭이니까 작아지죠. 즉 A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 검게 보이는 부분이라 했잖아. 그치? 요거는 그 그림 자체를 저희가 아예 색깔을 변환해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아마 반전된 그림이 책에 실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검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다에서 R과 S 같이 서로 같은 위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에서 P와 Q 같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진행해서 눈에 도달해야죠. 상쇄 간섭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3번 볼까요?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진폭이 A로 동일한 파동 PQ가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X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 T는 0일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파장은 4m죠. 그렇죠? 파장은 4m고요. 근데 속력이 1m/s니까 두 마리 다 주기가 4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관계니까 진동수는 4분의 1, 즉 0.25Hz가 맞겠습니다. 니은 t는 1초일 때 4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묻고 있는데요. 1초 동안은 둘 다 1m/s 이동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4m인 위치로부터 1m/s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1m/s 왼쪽에 있는 각각 PQ의 요점과 요점이 간섭을 하겠죠. 4m 위치에서. 1초 뒤에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치? 그럼 A와 A가 간섭하니까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이 A가 맞겠습니다. 그쵸? 지금 T는 2초일 때는 2m 진행했을 테니까 너가 간섭할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X는 4m가 아니라 이번에는 5m네요. 그쵸? 그럼 5m에서부터 가봅시다. 보시면은 5m 위치로부터 각각 2m 오른쪽에 있는 2m 왼쪽에 있는 지점이 간섭을 하겠죠. 보시면은 요 지점과 5m부터 2m 떨어진 여기부터 2m 떨어진 요 지점이 서로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즉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세 간섭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3번에는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4번 봅시다.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S1, S2 사이에 중앙 지점에서 거리가 2m만큼 떨어진 지점 O를 표시하고요. 요게 중요하죠. 이런 거 문제 읽기 싫다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위상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파장의 짝수배에서는 보강, 홀수배에서는 상쇄구나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보강이 일어나는 점 P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로차가 처음에 0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경로차가 람다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보강 간섭을 할 테니까 이 점 P가 될 거고요. 그때까지의 거리가 0.5m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다 실험 상황에서는 람다가 0.5m인 상황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를 EF0로 바꿨대. 원래는 진동수가 F0였거든? 근데 진동수를 EF0로 바꿨대요. 그쵸? 근데 진동수를 바꾼다고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소리의 진동수를 만약 키우잖아요? 그럼 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만약 진동수가 F0일 때 소리가 안녕하세요라면 진동수가 EF0가 되면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그래도 소리의 진행 속력은 일정하죠. 공기 중에서 보통 340m/s, 1초에 340m 정도 소리가 진행을 합니다. 즉, 진동수를 2배를 때렸다는 것은 파장을 2분의 1배로 만들어줬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다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Q를 측정한다는데 지금 보시면은 람다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거는 람다가 0.25m가 됐다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때도 당연히 경로차가 람다가 되는 지점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날 테니까 그럼 그때 람다가 0.25m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가 Q점이겠죠. Q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Q점까지의 거리는 0.25m일 테고요. 오케이, 괜찮죠? 봅시다. 기억. 그러면 Q까지의 거리는 0.25m니까 0.5보다 작네요. 니은 다에서 지금 요 핑크 상황에서 O와 P 사이에 상쇄가 일어나는 곳이 있냐라고 하고 있는데 있죠. 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에서는 상쇄가 일어나야 되는데 0과 람다 사이에는 2분의 람다인 친구가 존재하고 있죠. 즉 여기 나중에 Q점이 되는 위치에서는 원래는 상쇄 간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S1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위상을 반대로 하게 되잖아요. 위상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번엔 반파장의 짝수배에서는 반대로 이번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에서가 보강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러면 위상을 반대로 하게 되면 5점 같은 경우에는 반파장의 지금 짝수배잖아. 경로차가 0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상쇄 간섭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강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겠다 라고 하시고 답은 기역, 니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5번 봅시다. 5번. 물결파죠. 물결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리를 쉬워하는 것 같고 물결파를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그림 가는 두 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서로 같은 위상,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시간 t가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걸 봤을 때 지금 보시면요. 요게 t는 0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이고요. 두 물결파의 속력은 1m/s로 같고요. 그림 나는 PQR 중 한 지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잘 봐봐. t가 0일 때 변이가 0이거든요. 잘 보시면요. 일단 P는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걸 봤을 때 얘는 지금 보강 지점이니까 절대 P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Q 보시면 일단 마루와 골이 만났죠. 그쵸?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너는 Q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 그럼 R은요? 이라고 하겠지. 그치? 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R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R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Q가 왜 못 되는데요? Q 보시면은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걸 봤을 때는 Q는요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쵸? 상쇄 간섭을 한다는 거는 변위가 변하지 않고 항상 0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나 그래프 보시면 변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은 Q는 안 되겠네. 왜? Q는 상쇄 간섭 지점이니까.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R을 나타내는 그래프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기억. 물결파의 진동수 먼저 봅시다. 지금 보시면 속력이 1m/s인데 주기가 2초네요. 그러면 주기가 2초니까 당연히 파장도 2m겠죠. 근데 주기가 2초라는 거는 주기와 반비례하게 진동수가 나오니까 진동수는 2분의 1Hz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1Hz가 아닙니다. 니은 나 같은 경우엔 Q가 아니라 R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디귿으로 가기 참 쉬울 텐데 디귿을 보기 전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돼. 어떤 개념이냐면 이번에 나오는 개념은 마디선이라는 개념입니다. 마디선이 뭐냐면은 잘 봐봐. 자, 요 그래프를 좀 잘 볼 건데 좀 지울 거 좀 지울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1차원 간섭 지점에서 여기가 아니잖아. 자, 제가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가 1차원 간섭 S1과 S2 사이에서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인 거 맞지? 그치?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가 얘는 2분의 람다 같고요.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쓰니까 여기가 경로차가 람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쵸? 즉 보강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위에 라인을 쫙 따라가다 보시면 여기도 보강이고요. 여기도 보강이고요. 여기도 보강이게 됩니다. 그쵸? 즉 보강 간섭을 하는 라인이 요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야. 반대로 봐볼까? 보강 요렇게 이어져 있죠. 보강 간섭을 하는 라인이. 그쵸? 이렇게 각각 보강 간섭을 하는 라인이 이어져 있는 라인을 우리가 마디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마디선. 그럼 상쇄도 이어보자. 상쇄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상쇄고요. 여기도 상쇄고 이쯤도 상쇄일 겁니다. 그럼 이 보강과 보강 사이도 상쇄일 테니까 얘도 요렇게 상쇄 간섭을 하는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거고요. 반대쪽도 상쇄를 보시면은 요렇게 상쇄 간섭을 하는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럼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여기가 보강일 테니까 요렇게가 보강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즉 R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만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저 마디선 개념에 의해서 보강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P에서 R까지 직선을 이었을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잖아. 그치? 봐봐. 경로차가 0인 지점과 경로차가 람다인 지점을 직선으로 잇게 되면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즉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 한 군데가 발생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PR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디선 개념으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요 문제에서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디귿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6번 봅시다. 6번.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X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날아가게 진행할 때 두 파동이 만나기 전 시간이 t는 0인 순간의 XY의 모습이고요. 진동수가 0.25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0.25라는 건 주기는 반비례하게 4초라는 거고요. 파장이 너도 4m, 너도 4m니까 파장도 4m. 그럼 두 마리 다 진행 속력은 1m/s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 X, Y 둘 다 진행 속력은 1m/s입니다. 니은 t는 4초일 때, 즉, 자, 니은 선지에서 준 건 이런 거야. 4초라는 건요, 되게 특징적인 숫자죠. 언젠데? 한 주기 이후. 그러니까 한 파장이 진행된 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 원래 t는 0에서 3m인 위치에서 X파동은 지금 골이었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골이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요 골이 다시 올 겁니다. 똑같은 위치의 변위의 점이. 그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4m 진행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가보시면은 너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골과 여기 있던 마루가 중첩되는데 두 마리의 변위가 다르니까 중첩되는 건 플러스 A만큼 중첩이 되긴 할 거야. 그치? 근데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상쇄 간섭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강은 아니죠. 그죠? 디귿. 디귿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t는 1초부터 6초까지 x는 5m에서 중첩된 파동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그쵸? 자, x는 5m라는 위치의 특이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경로차가 0인 지점입니다. 경로차가 0인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이죠. 경로차가. 근데 보시면 두 마리 위상이 너는 마루 갔다가 골 가고요. 너는 골 갔다가 마루를 가는 거 보니까 위상이 어때? 동일해 반대야. 위상이 반대잖아. 그쵸? 위상이 반대인데 경로차가 0인 지점, 즉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x는 5m 위치에서 변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요 a에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상쇄 간섭을 하는데 얘는 지금 두 마리의 변위, 즉 진폭이 다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했을 때 변위의 크기가 a예요. 맞죠? 그러니까 상쇄 간섭을 하면은 당연히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a겠죠. 왜? 보강을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 맞는다고 쳐봐봐. 그럼 최대값이 3a까지 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일 테니까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합친 a, 아니면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합친 마이너스 a, 즉 크기는 최대값이 a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맞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자기파와 파동의 간섭 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파동의 간섭에 대한 내용들이 심화되게 출제되면 심화되게 출제될 수 있어요. 한 3페이지쯤에 나오죠, 보통. 3페이지에 여러분들 발목을 묶을 수도 있다고, 간섭이. 그러니까 이번 수능 완성 강의를 통해서 간섭 파트를 확실하게 익히신 다음에 우리 비역학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역학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항상 비역학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역학을 해결해라 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중성에 대한 파트입니다.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까지 나가면은 저희 수능 완성 기본적인 15강까지는 강의가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해설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일단 15강까지는 최대한 9평전에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9평전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